네,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도 가야돼가지고요. 빨리 가야 돼요. 잠시만요. 사내연애하게돼서 이제 회사의 가족을 넘어서 가정의 가족이 되게 되면 기쁨도 2배, 축의금도 2배, 유의미한 결혼 생활. 안녕하십니까. 렌탈 사업팀 양혜원 사원이고요. 지금 25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한 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가고 있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지원팀 25사번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광 수익관리팀 김현석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전보안팀 25사번 김현준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객사업팀 30살 안종배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물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동욱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제기차 렌탈 영업 관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이나 그리고 대한항공 지상조업 장비 지금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 취득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BSL이라고 하는 중국 쪽에서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팀에서 이제 통합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주로 하는 업무는 그룹사 다른 회사들과 회의를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 부문별로 정해진 통합 TF 분들과 계속 연락을 진행하면서 통합과 관련된 일, 자료를 받거나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회의를 주선하거나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공항은 되게 다양한 사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청구할 이런 매출 상세 내역이 되게 많은데요. 각 사업부별로 각 직원이 그걸 담당하여서 그 사업에 맡은 직원이 전부 다 다른 타사 거래처에게 요금이라던가 이런 책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전보안팀에서 프로듀싱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행정 업무 같은 걸 하면서 팀에 적응하는 단계지만 항공기에서 나중에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수화물이 하손되거나 하는 그런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사고라는 품질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게 올해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돼서 그거에 관련한 사전 준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객사업팀에서 계약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랑 이제 저희 카스 지상조업사 간의 계약, 그러니까 요율 같은 거 있죠. 지상적으로 올해는 얼마 정도에 제공하겠다라는 이런 계약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신입사원으로서 물통갈비나 인사 잘하기 그런 것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화물사업팀에서 이제 아직 신입사원으로서는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은 장비나 품질 그리고 이제 계약 관련 업무도 일부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공항이 일본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의 일본어 역량이 한국공항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곤니치와 와타시와 안녕하세요. 요로시고 오네가시마스. 일본어를 굉장히 요청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한번 추천해 주셔서 쓰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안전에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또한 한국공항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꿈을 잘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계에서 1위라는 점도 물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져간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저도 나름이 준비를 하고 준비했구나. 했던 겁니다. 왜 자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다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 지원했지만 자소서에 적힌 내용으로는 항공업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일본에도 지금 이제 그 공항 지상 조업을 실행한다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외국어 역량과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일본어로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일본어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일본에 살다 온 사람이라 엄청 일본어를 잘해서 난 떨어졌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질문이 끝나고 저한테 방금 이 사람이 한 일본어 알아들었냐? 뭐라고 했냐?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이 제일 약간 가슴이 너무 떨려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 10명 정도 되는 그런 면접장에서 저 혼자만 의견이 달랐고 나머지 9명이 의견이 동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도치 않게 9대2로 상대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틈새 식당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유동국 사원님은 맨 뒤편에서 거의 그걸 했나 보네요. 저는 한 3분의 2지점 정도 이제 됐었는데 이게 순번이 어떻게 갔었냐면 당시에 가장 처음에 앉은 지원자부터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제 앞에 나온 의견들을 보고 전부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는 것을 보고 일부러 반대의 의견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네, 약간 중요하긴 운도 중요해. 네, 문제는 영역이긴 한데 좀 운 중요해. 진짜. 저의 멋있는 헤어스타일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농담입니다만 말씀드렸던 그 지원 동기 뭐 이런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점 이 두 가지를 차분하고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떨지 않고 이렇게 좀 전달하는 그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 면접 때 그 본사의 양혜원 사원과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저는 이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스타일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양혜원 사원은 준비가 내용적으로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돼 있지 않았는데 에너지 그리고 발성, 일 잘하는 그런 느낌, 약간 실무자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외관적인 거에 중요시했다면 저는 좀 알맹이 있게 좀 던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둘이서 더 뭔가 다른 스타일로 잘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붙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해도 붙는구나. 결론이 그렇게 해도 붙는구나.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저렇게 해도 붙을 수 있구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네, 붙을 수는 있구나 저렇게 해도. 근데 저는 이런 스타일과 다르게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지금도. 네, 지금도 사실 이러면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데도 좀 긴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 떨지 진짜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믿고 나름 그래도 회사에 대한 또한 조사를 많이 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과 그것을 잘 연관시켜서 그때 나름 조리 있게 설명을 했던 것이 면접관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윗분들이 저희는 지금 일단은 신입사원들이다 보니까 윗분들이 얘기하면 저는 그냥 혜원 씨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이거 뭐 해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약 좀 해주세요 하면 사장님 바로 전화해서 몇 명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게 소소하지만 하나의 그 윗분들로부터 저 친구는 충성심이 강한 약간 진돗개 같은 친구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데 여러분은 중요한 또 하나의 행동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키면 바로 즉시 그럼 또 그런 후배를 또 원하시는데요. 후배를 모시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행동적인 특성은 언제나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저만의 특성이니까 나중에 그런 후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 멘토가 되신다면 어떻게 조금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정답은 없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발견됐지만 또 진돗개가 있으면 포메라니안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애완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분명히 그 친구에 맞는 또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탈 사업팀이라 해가지고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후배님들의 쓰임새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언합니다. 렌탈 사업팀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이제 기뻐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서울로 처음으로 이제 상경을 했는데 되게 기뻐해 주시고 전세 자금도 일부 보태주셨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우석사관이 말했던 것처럼 뭐 공항공사 들어간 줄 알고 공기업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설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처가가 제주도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와이프랑 명절마다 설이나 추석 때마다 그래도 제주도는 공짜로 가겠구나. 그래도 돈은 조금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와이프가 좀 듣기 좋아해서 착실하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가정적 다 이렇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기업 붙어서 축하한다고 이제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네, 물론 이제 좀 제가 상황이 설명이 여러 개 되면은 이거 공기업은 아니고 이제 공항에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다 이거를 다 설명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번, 두 번, 한 10번 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너무 좀 애착 관계를 제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좀 그냥 저희 집 쪽으로 한번 좀 그 이게 멘토분하고 그래도 좀 사소분 해가지고 다 같이 해서 좀 그래도 한잔 했습니다. 해가지고 좀 진솔하게 얘기도 좀 해보고 짧게 배웠지만 나름대로 소회도 밝혀보고 그리고 좀 즐거운 시간 가져서 저는 많이 행복한가 봐. 즐겁습니다. 특히 옷 같은 게 약간 되게 약간 딱딱하고 약간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뭔가 세대 차이 같은 게 잘 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긴 MZ로 태어났는데 약간 감성이 좀 옛날 감성입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자개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이 있고 또 옛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것이 정말 행복하죠. 되게 상사분들이 동안이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팀에 김진환 차장님이라는 분이 차장님이 오셨는데 어서 처음 봤어. 아침에 처음 뵀는데 진짜 한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차장님이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외모가 출중하셔서 저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셔서 지금 나이 차이는 물론 10살 넘게 나긴 하지만 평소에 얘기할 때는 편하게 하시고 뭐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리는 거 없이 그래도 그 업무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거나 뭐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담하면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황규빈 과장님께서 제 멘토이신데 네, 항상 정말 바쁘십니다. 퇴근도 자주 늦게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 바쁘신 와중에도 뭔가 질문 드렸을 때 항상 밝은 얼굴로 이제 좀 되게 잘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뭐 했냐 밥은 뭐 어떻게 맛있는 거 먹었냐 항상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정말 친절하신 과장님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황 과장님께서 멘토시지만은 팀장님이나 또 서희정 차장님, 그리고 김경주 차장님, 그리고 박훈 대리님 다 모든 분들이 멘토세요. 네. 어떤 이제 뭐 부산이나 제주도 이제 교육 때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봐서 네, 이게 풀 서비스 피리오드 네, 이게 회사가 다른 걸 딱 느낄 수 있었어요. 재밌는 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교육을 주관하셨던 게 이제 교육훈련팀 김지훈 차장님이신데 교육한 과정에서 이제 차장님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이성관에 대한 몰빵을 확 입혀요. 이런 거 있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 차장님 완전 동안이시고 엄청 잘생기셔가지고 어떻게 차장님인데 저렇게 생기셨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 남자지만 이게 주변 지나갈 때마다 좀 설레기도 하고 정말 결혼 이미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가끔 반지를 한번 뺄까 생각을 했다가 마음속으로 이건 약간 제 신조 같기도 한 건데 저는 1인분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팀에 기여를 하고 싶은 욕심도 굉장히 크고 어쨌든 팀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좀 편해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한다는 건 죄는 아니고요. 일을 하는 환경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좀 밝은 유쾌한 사람들.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싹싹하고 일 잘하는 그런 선배처럼 보이고 후배들한테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따르고 싶은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변곡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그 우리라는 전체적인 조직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큰 좀 마음의 울림을 일단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의 변곡이 되는, 렌탈의 변곡이 되는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만년차장이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그래도 이제 한국공항이 앞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만큼 일본이나 이런 미국 공항에서도 제가 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